1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완성 대선 공약 공동기획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최민호 시장 기자회견 할 때 감정을 숨기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왜 민주당 국회의원 그다음에 무소속 김종민 의원 왜 아무도 안 오냐. 화가 나서 흥분을 하시. 네, 화가 나. 표면적으로는 두 분 다 스케줄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안 왔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 얻는 것보다 있는 게 많다고 판단을 하셨겠죠. 이걸 주최한 게 종합기 플레임이 세종사랑시민연합이거든요. 민간단체가 주최한 행사인데 세종시청 간부들이 다 갔어요. 네. 여기 회장이시고 체육회 회장이 오용철 회장께서 무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고 뭐 사재를 털어서 근데 이분이 기업인이거든요. 기업인이 자선도 아니고 봉사도 아닌데 여기도 물음표가 이제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안을 쑥 들어가 보면 최민호 시장 저번 선거 때 있었던 인물들이 상당히 포진돼 있어요. 네. 정리 비슷한 걸 해보면 그 민주당과 야쪽의 인사들은 왜 최민호 시장의 사조직 비슷한 곳에 우리가 나와서 들러리를 서야 되느냐. 결국 이것도 대선 내년 특히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일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겠군요. 그게 확실히 맞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있을 많은 이벤트에 이 단체가 주축으로 저는 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엔 세종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완성 대선 공약 공동기획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자, 행정수도 완성 좋은 얘기죠. 근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국회에서 민간 시민단체가 세미나를 한 거에 불과해요.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처음부터 세종시가 너무 깊숙하게 개입됐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날 13일 날 이제 세미나를 하고 나서 다음 날 해필 14일 날 시청에서 추경 관련해서 최민호 시장 기자회견 할 때 한 기자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 여기서도 이제 시장님께서 감정을 숨기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갔으면 그냥 이렇게 논란거리가 안 됐는데, 되게 나름대로 길게 얘기하시면서 결론은 뭐냐면 그때 워딩을 정확히 보면은 이해가 안 간다. 근데 뭐가 이해가 안 가냐? 왜 민주당 국회의원 그다음에 무소속 김종민 의원 왜 아무도 안 오냐? 안 왔군요. 네, 행정수도가 뭐 우리만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되게 불쾌감 비슷하게 저는 비쳤다고 읽혀지고요. 예. 그다음에 그날도 기자회견에서 약간 숨이 약간 거치는 이게 느꼈거든요. 굉장히 화가 나서 흥분을 하시는. 네, 화가 나서 흥분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자, 최민호 시장이 그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그러면 강준현, 김종민 두 의원의 얘기는 뭔가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두 분 다 스케줄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뭐 갑자기 일주일 전에 뭐 의원실에 통보 이렇게 알려줘갖고 오시라 이게 아니고 3달 전에부터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갔대요. 여기서 참석을 좀 종용한 것도 있었고, 근데 결국에는 오지 않으셨거든요. 그날도 보니까 모 의원께서는 국회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국회에서 의원실에서 걸어서 1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냥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 왔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 두 분 다 제가 보기에는 안 왔다. 오므로써 내가 얻는 것보다 있는 게 많다고 판단을 하셨겠죠. 예. 자, 그럼 민주당이 최민호 시장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불참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서운하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또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날 이제 14일 날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하고, 기자들도 이제 이쪽 한쪽 얘기만 들으면, 둘 다 좀 그러네. 왜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하지도 않은데 올 수도 있는데, 굳이.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또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뭐 어디에 인터뷰를 한 거를 보면, 실국장, 그 다음에 산하기관장, 거의 다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떡하니 사진을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봤는데 거기 있으실 분은 다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공보실 쪽에서 되게 언론에 공을 들였어요. 한 일주일 정도 가셔야 돼. 가시면 안 되냐. 취재를 해달라. 예. 예. 근데 여기서 포인트를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좀 신기한 건 뭐냐면 일단 다 모든 걸 떼놓고 봤을 때, 앞뒤 다 떼놓고 봤을 때 이걸 주최한 게 정확히 플레임이 세종사랑시민연합이거든요. 그리고 뭐 장동윤 의원 씨하고 같이 했지만 주축은 이곳에서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간단체라고요, 민간단체.
지금 당장 우리 3명에서 나가서 뭐 하나 민간단체 만들어서 뭐 세미나를 하면 이렇게 올까요? 그러니까 잠깐 의심이. 민간단체가 주최한 행사인데 세종시청 간부들이 다 갔고 다 갔어요. 예. 근데 그렇죠. 근데 이름이 세종사랑 시민연합회잖아요. 예. 대전시에 그 관변단체로 만들어진 게 대전사랑 시민협의회가 있거든요. 예. 비슷한데요? 이거 그 여기서 시비 받고 있는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관변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큰일 납니다. 관변은 아니고 진짜 이분들 제가 뭐 관변단체로 만나봤는데, 의심되는. 의심되는. 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게 아닌 것인가. 그래서 한번 이제 찾아야 이거에 되는데. 대해서 명확하게 위해서는 이거에 궁금합니다. 대해서 항상 기자들은 보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뭐 나가는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회장이시고 체육회 세종시 체육회 회장의 오용철 회장께서 무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고 뭐 사재를 털어서 근데 이분이 기업인이거든요. 예. 오용철 회장님께서 기업인이 자선도 아니고 봉사도 아닌데 여기도 물음표가 이제 가는 거죠. 자, 결국 이게 또 선거로 결국 귀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사랑 시민연합회, 아까 대전사랑 뭐라고 대전사랑 시민협의회. 시민협의회, 네. 연합회 협의회 두 개만 네. 다른데 두 자만 다른데 자 결국 최민우 시장의 사조직일 수 있다라고 지금 민주당은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번에도 세미나를 참석을 안 한 거라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선거법을 운운해요. 뭐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제일 나이스한 답변을 내놓는데,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의심이 가긴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멤버들이 예. 그 안을 쑥 들어가 보면 최민희 시장 저번 선거 때 있었던 인물들이 상당히 포진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전에 작년 난리를 쳤던 세종시 비축제, 예. 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그렇죠. 그 비축제하고 여기에 인물들하고 겹쳐 희한하게. 그때 비축제는 최민호 세종시장이 의회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할 때 손을 내밀어서 세종시장을 위해서 편들었던. 네, 우리가 조직이잖아요.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모금 기타 등등. 그리고 태민호 시장 거기에 두둔해서 정 안 되면 펀드레이더 한번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만든 단체하고 여기 이 새끼 묘하게 겹쳐요.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정리 비슷한 걸 해보면 강준현, 김종민 의원을 비롯한 그 민주당과 야 쪽의 인사들은 왜 최민호 시장의 사조직 비슷한 곳에 우리가 나가서 들러리를 서야 되느냐. 결국 이것도 대선, 내년 특히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일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겠군요. 그걸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추측한 자 예상합니다가 아니고 그게 확실히 맞고요. 앞으로도 이 사랑 세종 이게 여기 이곳에서 이제 내년 총선까지 지선까지 열심히 활동을 할 텐데 예.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전혀 참가나 뭐 기웃거리지도 않겠죠.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있을 많은 이벤트에 이 단체가 주축으로 저는 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네. 지켜봐 보면 알겠죠. 자, 이번에는 세종시 인사청문회 얘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던 곳이 세종시인데 얼마 전에 시장과 의장이 만나서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침부터,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뭐 시의회 쪽 비서실, 그 다음에 시정 비서실, 시특보 막 전화 오고, 8시부터 전화 왔어요. 예. 내용을 봤어요.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리듬을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세종시 앞으로 인사청문회 시작된다, 이렇게 처음에 뽑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앞에 한시적이라고 붙은 거예요. 한시적. 대상 기관이 있다. 네, 이번에는 한시적. 그러니까 이번에 뽑는 기관만 한시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한시적 한 번만 한다. 그렇게 협의를 한 거잖아요. 협의를 한 거죠. 무슨 그렇게 협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례에 있는 건데 왜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조례에는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네. 법이 있는데 결국에 뒷문장을 보면은 시장이 해야 된다, 시장이. 예. 그러니까 시장이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요번에 9월에 있을 그 단체장 관련해, 기관장 관련해서만 한 번 한다. 그래도 저희는 이제 맥이 확 빠진 거죠. 근데 왜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썰이죠, 썰. 그러니까 예. 이제 이전으로 가면 임채성 세종시 의장께서 이거 관련해서
직권상정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최민희 시장을 약간 감동을 시켰나? 최민희 시장이 동했나? 그리고 나서 최민희 시장이 뭔가를 선물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건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제 직권상정을 했다는 게 세종평생교육원과 정책연구원, 이제 대전과 묶여있던 정책연구원을 떼어서 하나의 기관으로 만든다. 이게 시의회가 그동안에 반대를 했지만 반대했죠.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시켜줬다는 통과시켰죠.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의장의, 그러니까 국회에서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이건 엄청난, 그래서 의장 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도 그때 당시에 임채성 의장이 민주당이 12대 8이니까 민주당이 많으니까 정확히 민주당을 틀어잡지 않았는데 직권 상정을 한 거지 결론을 낸 거 아니잖아요. 예. 이 안건을 다시 올리는데 여기서 또 민주당이 반대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의장 입장에서는 위신과 기타 등등이 엄청나게 정치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그리고 최종까지도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 이걸 왜 해줘야 되는 강경파가 있었고 그냥 옆에 넘어가시다가 이게 의견이 결국 이렇게 돼서 최민호 시장이 그 두 기관을 합쳐갖고 9월에 하기로 한 내용이죠. 결국에는 그러면 직권상정을 해줬으니까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하겠다. 딜을 했다. 딜했다고 볼 수 있죠. 저는 그래요. 근데 이게 한 번이라는 게 지금 기자 입장에서는 우스운 거죠. 그 산하기관의 대표를 뽑는 걸 이게 명확하고 투명한 검증 절차를 거쳐서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거래 대상이 됐다는 게 참 네. 뒷맛이 그러니까 마땅치가 않네요. 거래 대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시청은 되게 아니라고 할 거예요. 아니라고 네. 이제 하겠지만 그냥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그리고 직권상정부터 얼마 전 최민희 시장이 인사청문회 원포인트를 받은 기간이 길었어요. 예. 예. 길었어. 그래갖고 여기서 길어지면 임채성 의장의 위신이 확 떨어지거든. 직권상정까지 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직권상정까지 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원포인트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취재를 안 하고 보도자료만 봐서 그런데 임채성 그 세종시의회 의장이 그럼 이걸 직권 상정을 하고 협의로 인사청문회를 따내서 그럼 본인한테 돌아오는 건 뭐예요? 제가 물어봤죠, 또. 네, 본인은 네, 왜 물어봤죠. 이거를 네. 그랬더니 제가 안 그래도 그 현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임채성 의장한테. 근데 임채성 의장은 애둘러서 지금까지 세종시가 2012년 생기고 인사청문회라는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한 번이라도 한 거에 의미를 두십시오. 그러니까 워딩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걸 지금 한 번이라도 하는 게 세종시에 나중에 또 할 수도 있는 문제고 한번 교두부를 마련해 주는 입장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럼 밑에다가 문구를 한시적이라는 거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게 좋죠.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저희가 그거를- 웃기다는 거예요. 예, 웃기다는 거죠. 본인 웃기다. 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근데 사실 그 이후에 또 기관장 임명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그러니까 요번에 민원당위에서는 이 최민희 시장이 마지막이. 다음에 또 되면은 모르시겠지만 그 이후에 요번에 산하기관장을 계속 이제 임명을 할 거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사실 인사청문회를 해서 인물 검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9월에 한시적으로 세종 평생교육진흥원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글쎄요. 두 사이에 어떤 이변적인 협의를 한 건지 그게 궁금한데. 그래서 이면적인 합의가 예, 이게 딜로 보여지긴 하지만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한시적이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한시적이라는 말을 쓴 걸 보면 이 단어 하나하나에도 뭔가 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항상 최민호 시장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항상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차 검증이거든요. 예. 네, 위원회 한번 검증을 하는데 인사청문회 뭐하러 하냐. 근데 또 요번에는 오케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물어봤어요. 왜 입장을 그랬더니, 번복했느냐. 근데 기사를 다 보시면 알겠지만 최민호 시장은 이 질문에 본론적인 대답은 안 하고 임채성 의장의 직권상정 관련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워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제 밑에 실무 부서에서 할 거고 의회에서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나름대로 되게 통큰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한시적인 단어 이 앞에서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거기에 기자들은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뭐가 또 있지 않을까. 근데 또 시기상으로 딱 그 시기에 추경에 비축제 4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언론사에서는 요거를 이제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인사청문회 한시적으로 해주니까 4억에 대한 비대산 추경을 어떻게 좀 해달라 라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추측이 들죠. 뭔가 고리를 타고 미룰 관계가 계속 되네요. 그러니까 이 비축제 예산 4억 원이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물어봤겠죠. 근데 이제 시하고 시의회는 이건 상임위에서 결정될 거이고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고 극구 부인을 하고 이거 관련해서 뉘앙스를 4억 관련 직권상정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비축제 4억까지 약간 엮어서 쓴 언론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니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 전혀 상관없다. 극구 부인하는 입장인데 말씀대로 한번 지켜봐야겠죠. 진짜 되나 안 되나. 알겠습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이 대선을 지역 발전에 제대로 활용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얘기보다는 시장과 두 분의 시장이 매년 지방선거를 겨냥하고 있다. 그래서 물밑 아래로 이런저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뒷얘기들이 참 씁쓸합니다. 어떠셨어요? 최민호 시장께서는 이제 항상 우보같이 건너갈 때, 소 거름같이 뚜벅.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뚜벅뚜벅 안 되고요. 앞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건 알겠으나, 이제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뭔가 결과가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이 결과는 시민들이 편하고 시민들이 즐거워하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매니페스토에서 최근에 나온 그 자료를 보면 많이 낮아요. 예. 많이 낮고,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은 확실한 결과를 내셔야 될 시점은 이미 지났으나 지금이라도 꼭 하셔야 된다라고 충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배한 토크쇼는 취재 기자들이 나와서 그런 어떤 현재 대전과 세종시정에 숨겨진 건 아니죠. 뒤에 가려진 그런 얘기들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소식들을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배한 토크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